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쏘카 사용 후기 두 번째 아반떼 AD인데요. 사실 가장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차량이 기아자동차 모닝임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AD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유튜버 회사원님이 수동 아반떼 AD에 대한 각종 다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제가 AD의 2세대 전 모델인 HD를 타고 있는 만큼 자동차의 기본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알고 싶었는데요. 그럼 사용 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사용했던 동대구역 1신 주차장에서 차량을 먼저 찾았습니다. 차량을 빌리기 전에 외관 사진을 가이드에 따라서 모두 꼼꼼히 촬영을 했고요.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액션캠을 설치, 약간의 예열 후에 출발합니다. 대여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6만 km가 넘은 차량이었습니다. 실내에서는 의외였던 것이 부드럽게 열리는 센터페이시아 하단부 수납 공간이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준중형 차에 적용된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유튜버 회사원님이 최근 열선 핸들 작업을 하셨죠. 제가 탔던 차량은 열선이 없었는데요. 정말 추운 겨울에 열선 핸들이 없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열선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 후에야 회사원님의 열선 다이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번째로 핸들 사이즈가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아서 그립감 및 코너링 시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트의 착자감입니다. 제 키는 175cm 정도인데요. 이 시트가 정말 제 몸을 딱 잡아준다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푹신함과 포근함보다는 다소 딱딱하다고 느꼈지만 운전자의 체형을 잘 잡아준다는 느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억될 정도로 주행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네 번째로 아반떼 HD의 경우 헤드레스트 높이는 조절이 되지만 전후 작동은 안 되는데요. AD는 전후 조절도 되어서 운전을 하기 위한 최적의 자세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제 바로 앞 두 번째 차량인 트럭에서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의 바로 뒤에 있던 그랜저가 피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방을 중시하여 운전하시고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확실히 모닝에 비해서는 감속과 가속이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합니다. 모닝은 부드러움이 없고 딱딱함만 있기 때문에 발 컨트롤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주지 않는 이상 특히 제동을 할 땐 너무 빨리 피드백이 와서 울컥거리기도 하는데요. 아반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소음 또한 조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전 주행에서는 T맵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T맵이 완전히 몇 분간 먹통이 되어버려 시동을 끄고 켜는 등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T맵을 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약 3분간 작동이 되지 않았던 상황의 풀 영상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행 중에 노란색의 이 경고등 표시가 떠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램프류 문제일 때 뜬다고 합니다. 경고등을 확인하고 후미등을 보니 좌측 미등 하나가 켜지지 않았더라고요. 아반떼에 이런 기능이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 예전에 스포티지에 미등이 나갈 때도 이런 표시는 뜨지 않았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표시가 뜨면 램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반납하고 배터리를 확인해 보니 2019년 12월 교체한 배터리였는데요. 스마트폰과의 통신으로 차량의 문을 잠그고 또한 통신을 통해 차량 상태를 쏘카로 전달하다 보니 배터리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제 지인의 정보에 의하면 방전이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량들은 방전될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배터리를 더 자주 교환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쏘카 그리고 아반떼 AD 총평을 하자면 최근 SUV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정말 SUV가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SUV는 기본적으로 동급 세단에 비해 무겁고 공기저항도 많이 받고 연비가 더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SUV는 세단보다 고부가 가치 차량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많이 남는 모델이기도 하죠. 즉 동급 세단 대비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세와 트렌드가 SUV라고 해서 꼭 SUV를 사는 것이 아니라 SUV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꼭 필요로 한다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UV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단 모델이 품질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쏘카를 사용해 보시지 않았다면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고속전철과 함께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단위로 빌린다면 렌트를 하는 것이 낫겠지만 시간 단위로 잠시 차량이 필요하다면 쏘카와 같은 공유차 서비스가 정말 편리합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장거리 출장 및 여행 시에는 고속전철을 타는 시간만큼을 운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법도 처음에만 회원가입이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계속 사용해보다 보면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 게 쏘카 어플입니다. 이상으로 아반떼 AD를 쏘카를 통해 이용해보았는데요. 광고 문구 그대로 슈퍼노멀이라는 이미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리바이버였고요. 다음에는 그린카를 이용해보고 가격과 서비스에 대해 쏘카와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